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변호사 김범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만은 그래도 좀 피해 보자. 이미 문제가 됐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 강연 시작한 거로 알고 있고요. 이미 제가 알기로는 그 과정을 쭉 해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벌써 이제 다들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수업을 할 그 사례들은 실제로 다 있었던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법원 판결까지 다 받았던 사건들이고 제가 직접 했거나 혹은 이제 주변의 변호사님들이 직접 하셨던 사건들을 사례를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진행을 할까 합니다. 참고로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물론 이제 지금 현업으로 변호사를 하고 있고요. 재판이나 수사 절차도 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경제범죄 관련 수사팀들 상대로 해서 의무 교육을 진행했던 강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주 전문 강연자는 아니다 보니까 다소 부족할 수는 있는데 양해해서 들어주시면 오늘 조금이라도 서로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게 변호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공인중개 사업의 어려운 거는 이게 범위가 너무 넓다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으로 한정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어디까지 내가 알아야 되는 거지? 이게 늘 고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문제가 이미 발생한 다음에 오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별 사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공부하고 스터디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뭐 누가 먼저 연락해주고 제 사례는 이런 겁니다 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와서 얘기하기 시작하죠.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설명을 못하면 당연히 이 사람이 능력이 없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런 준비를 하고 나가시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뭐 물론 이제 바로 창업하는 과정에 있으실 분도 있지만 난 좀 일을 해보고 창업을 할까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각자의 계획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겠지만 지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준비를 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할 사례들은요 한 30개 정도 돼요. 어떻게 준비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개별 사례에 대해서 아주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례 하나하나마다 서너 시간은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넓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게 결정적인 실수였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했어요. 자, 저희가 일단은 좀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이미 너무 많이 들으셨죠. 시험 준비하면서 듣고 뭐 다른 강연자들도 다 계약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이유는 계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부동산 계약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격해집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이제 계약을 영어로 하면 컨트랙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기원한 언어예요. 네, 라틴어로 컨은 이제 함께 묶다. 이거 영어로 하면 위드의 뜻이고 트랙은 우리가 트랙터 할 때 트랙터라고 얘기하는 그 어원이 이제 트랙이거든요. 끌어당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보통 이제 저거를 묶어서 함께 의사가 가까워진다. 서로의 뜻이 가까워진다라는 뜻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로마법에 대한 그 어떤 기록에 따르면 컨트랙은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 따뜻한 의미가 아닙니다. 컨트랙은 과거에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제 이게 분화되지 않았어요. 중개인이나 공증인 혹은 집행관의 역할이 그렇게 분화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직인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큰 사람들, 큰 사례들이나 이제 되는 거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꼭 필요하진 않죠. 모든 사건 사고가 생기면 다 집행관한테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어떻게 해결했냐면 계약을 맺을 때 지방에서 좀 지식이 있고 명망 있고 이런 분들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중개를 부탁하죠. 중개를 부탁하면서 우리가 이런 계약을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같이 할 사람을 좀 찾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래 누가 있지 한 다음에 누군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맺게 해주죠. 그래서 계약 자리에 같이 있어요. 공증인 역할도 하는 거죠. 중개인의 역할과. 그리고 나서 이 의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에요. 누군가 나한테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탁을 해서 내가 그거를 서로의 약속을 만든다라는 걸 명예로운 일로 여기고 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을 공증했던 것이죠. 근데 계약을 중개하고 공증한 지방 인사는 이 계약이 이행됐는지가 자기 명예하고 관련된 일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앞에 가서 같이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계약 약속을 안 지켜요. 이건 날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계약 당사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계약을 이행 안 한 사람을 데려갑니다. 시장이나 광장에 딱. 그리고 손을 묶어요. 그리고 예, 우습지만 진짜입니다. 이게 실제로 기록이 있어요. 로마 기록에 손을 묶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장이나 광장의 그 단상에 올라가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채무를 대신해 줄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걸 3회 정도 선창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대신해 준 사람이 없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 줄 수 있는 친구나 동료나 가족도 없다라고 하면 이 또 속된 말로 살 가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을 묶은 상태로 끌고 가요. 인근 산으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절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던져버려요. 예, 그래서 컨트랙인 겁니다. 묶어서 끌고 간 다음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아날 수도 있죠. 그것은 신의 뜻인 것이죠. 예, 되게 재밌지만 실제로 컨트랙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학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제 좋게 표장해서 따뜻하게 이렇게 함께 의사가 가까워진다. 뭔가 따뜻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컨트랙의 어원은 계약 이행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례를 가져온 이유는 그거예요. 계약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가 이 단어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계약을 누군가 와서 중개하고 그리고 누군가 약속을 안 지키고 그리고 누군가는 또 그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라는 거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종종 이제 책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세 유럽에 대한 얘기를 보면 계약을 안 지키면 막 그 친구 막 어딘가 가서 어떻게든 뭔가를 가져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가 죽을 수 있으니까요. 중세 시대까지도 그랬고 섹스피어를 읽어보신 분들은 그 상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베니스 상인에 대한 얘기. 그런 정도의 어떤 무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그 계약을 중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 사회의 어떤 그 사회적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요. 특히 지금 벌써 올해가 40년째예요. 시험 제도가 시작한 게 예전 같지 않다라는 무게감을 받아들이긴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야죠. 잠시 이제 얘기를 좀 더 드리면 계약은 우리나라 단어로 하면 계약이에요. 근데 이 일본식 단어긴 한데 그 맺을 약입니다. 약속이고 약속이에요. 물론 이 두 개의 뜻하는 약속이라는 단어는 틀립니다. 좀 범위는 틀리지만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경우에도. 그리고 계약은 이행이 전제되는 거고 지키지 않는 약속은 계약이 아니에요. 지키지 않을 그래서 왜 보면 이제까지 준비하셨을 때 불능에 대한 개념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건 계약을 된 거로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은 약속은 의미가 없다. 근데 중개업은 계약의 성립 당시에서 관여되는 거죠. 중개업이라는 건 계약의 성립 당시에서 관여되는 거고 그 공증이라는 거는 이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의 경우에는 공증인이 따로 있죠. 변호사들이 보통 해요. 변호사들이 그 법원에서 선임되는 거죠. 그래서 공증인으로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중개 단계, 어떤 계약을 성립시키는 단계에 있죠. 계약 중에서 우리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계약은 부동산 계약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재산 중에 뭐가 제일 커요? 부동산이 제일 크잖아요. 아파트 여러분들 사시는 곳 뭐 이런 게 제일 큰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 중에서도 우리의 경우에는 부동산 계약이 가장 큰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사회적 기능이 그렇게 커요. 그래서 법원에서 요즘에 점점 더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이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계약들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좀 더 나누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계약이라는 게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곤욕스러운 일을 하시다 보면 있을 수는 있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면 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제가 좋은 사례들도 많이 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시간이 조금 되면 아무래도 오늘은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니까 시간이 조금 되면 제가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대략적이지만 계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럼 중개 행위라는 게 무언가를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중개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서로가 필요한 거를 교환해 주는 작업인 거예요. 그 중개 행위라는 걸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서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까지 전통적인 어떤 중개 행위의 의미였다면 지금의 중개 행위는 좀 달라요. 지금의 중개 행위는 니즈를 창출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어떤 물건들, 부동산들을 서로 그 사고 팔 수 있게 중개해 주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니즈를 창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최근에는 부동산 개발업이라고도 하고 부동산 그 디벨롭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에 거기에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세요. 그런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미 많이 있고 공인중개사업이 공인중개사 하나로 묶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굉장히 이미 역할들이 나눠져 있고 전문화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디로 갈 건지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 이행이라는 게 예전에는 명망 있는 인사와 명예의 신뢰를 기반으로 담보되는데 현재에 와서는 이건 더 이상 그 예전 전통적인 마을의 개념에서나 가능했던 거지 요즘처럼 복잡한 시대는 그게 안 되니까 그 중개인, 공중인, 집행관의 역할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현재 그 프랑스에서는 지금도 공인중개사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와 그 공중인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공중인이 있어요. 공중 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중개인과 공중인의 역할은 이제 사회마다 좀 구분이 불분명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중개를 할 때 앞으로 이행이 어떻게 될 건지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래요. 그 시간이 돈이잖아요. 저희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업무를 통해서 누군가는 또 계약이 이루어지고 저희는 그거로 인해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될 계약인데 해준단 말이에요. 이건 뭐 나는 소개시켜줬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될 계약인데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행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그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른 문제지만 여러분들께서 중개업을 하실 때 이게 계약이 이행이 될까? 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훨씬 문제를 겪지 않아도 돼요. 가사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안 져도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법원에 가실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대부분 증인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서로 당사자 둘이 싸우잖아요. 그럼 꼭 증인으로 신청되는 사람이 중개사분들이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법원이랑 공간도 낯선데 그리고 무서운데 거기 가서 내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얘기를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부담스럽잖아요. 나는 그냥 내가 가서 내가 겪은 일을 하면 되지만. 근데 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치 민사상 소송이 나한테 올 가능성도 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대부분의 사안들은 처음엔 둘이 싸워요. 그 다음에 어느 편인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손해본 사람이 중개사한테 갑자기 소송을 걸어요. 소송이 그러니까 하나로 설명은 해드리지만 사실은 소송이 두 개예요. 그래서 당사자끼리 싸우다가 진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거는 거예요. 보통은 법원도 알아요. 뭐 이걸 공인중개사한테 이렇게 하지만 그 중에서 문제된 사안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중개를 할 때 이게 이행이 될 것 같은지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의 경우를 볼까요? 외국 그 사례를 봤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83년도까지,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거강꾼이라고 해서 다소 폄하하는 듯한 느낌을
가진 단어로 표현했었어요. 중개사를. 근데 왜냐하면 그때는 농업 시대여서 그래요. 농업 시대였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 자체가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 이동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거강권 뭘 해요? 이동하는 걸 주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게 봤던 거고 83년 전까지는 그 근대화 시대 때는 복덕방이라고 해서 이제 저도 그 기억이 있는데 복덕방에서 이제 보통 이제 동네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잖아요. 왜냐면 동네에서 약간 시간 많고 할 일 없는 사람 다 복덕방에 있어요. 아저씨도 커피 먹고 있고. 예. 제가 그렇게 그 운영이 됐었죠. 그래서 복덕방 안에서 서로 동네 얘기 다 하고 거기서 동네 의사결정이 다 되는 그런 커뮤니티 역할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83년 이후에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가 생기면서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문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서로 필요한 사람들 연결시켜주는 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니즈를 더 증폭시키고 더 나아지게 하고 창출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최근에는 이제 좋게 네이밍을 해서 디벨로퍼라고 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다 공인중개사 분들이세요.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시험제도 이후에 40년이 됐잖아요. 40년이 되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개발에 지금 형태 우리가 지나가면서 길 보는 어떤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다 공인중개사 손길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점점 더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현장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다 했어요. 왜냐면 서울이 제일 크니까.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서울에서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꼭 서울일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눈을 돌려가지고 지방에 가치를 부여하고 캐릭터를 만들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게 근데 다만 이제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법원에서도 이걸 이제 알아요. 예전에 복덕방 시대 때 복덕방 하시다가 공인중개사 되신 분들은 법원에 기대를 안 했어요. 법에 대해 알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뭘 알았겠어 라고 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거의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모르고 한 거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 사람 전문가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주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원래 기존에 이제 전문직들이라고 했던 정도의 수준까지 거의 근사치에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법원의 이런 경향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그 고유의 전문성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여기에 저보다 이제 더 연세도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변호사 생활을 꽤 했는데 해가 다르게 느껴져요. 해가 다르게 공인중개사분들이 이 거래에 있어서는 이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게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제가 설명했어야 됐거든요. 이게 이런 거고요, 저런 거고요, 막 이렇게 설명했어야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분이 저한테 설명하세요. 변호사님 아직 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하고요.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럴 만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길이 있나?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까지 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지 어떤 법률적인 부분, 이게 규제되고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앞으로 이게 어떻게 형성될 건지 이런 것까지 저한테 쫙 설명을 해주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요즘에는.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